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GS건설이 능곡 2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시공자로 선정됐다고 공시했습니다. 공사 금액은 약 3,003억 원으로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법정 관리 중인 동부건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모펀드인 키스톤 에코프라임과 2,060억 원의 인수합병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는 메리츠 화재 매각 검토 관련 보도에 대해서 매각설은 사실 무근이며 검토한 사실도 없다고 공시했습니다. 한미반도체는 19억 7,562만 원 규모의 반도체 제조용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판매 공급 대상자는 대만 PTI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오늘도 먼저 주요 증권사별 리포트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에셋대우의 증권사 리포트입니다. 브렉시트 이후 전략을 제시했는데요. 이번 브렉시트는 탈세계화의 사막이 될 수 있다는 점, 양극화 문제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위기로 보기는 힘들어 보이고요. 단기적으로 통화정책뿐만 아니라 재정정책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내 주식에서 코스피 지지선은 1830에서 1850포인트로 예상하고 있고요. 1900포인트 아래에서는 점진적인 비중 확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단기간 과도한 안전자산 쏠림으로 금리가 급락했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공조 시 금리 반등은 가능하겠지만 추세는 여전히 하향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원자재 쪽에서는 유가와 비철금속 등 산업재는 위험자산으로 브렉시트 충격을 받은 반면 금과 같은 귀금속의 경우 안전자산 선호로 강세를 보였는데요. 금 가격 강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단기적으로 달러화 및 엔화 강세의 압력은 지속될 것이고 유로화 및 신흥국 통화는 취약해질 듯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200원대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어서 하나금융투자입니다. 가보지 않은 길 브렉시트 가결 이후 증시 전망과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영국 5대 은행의 현금성 자산 비중은 6%로 남유럽 재정 위기가 극심했던 국면에서 6.5%까지 높아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현금 자산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 거래대금 중 기관의 비중이 32%죠. 손절매 및 단기 지수 반등을 활용한 주식 비중 축소 심리가 반영될 여지가 있습니다. 코스닥 신용잔고는 4조 원대고 시가총액 대비 1.9%로 2010년 이후 고점입니다. 그 수준에 접근해 있다고 판단했고요. 반대 매매로 인한 수급 환경의 악화 가능성이 주식시장에서 여진처럼 작용할 가능성을 점쳤습니다. 운용 전략으로는 글로벌 매크로 변수에 영향을 덜 받는 통신과 화학 업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전망했고요. 글로벌 시중금리의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과 이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면서 한진칼, GS, KT의 양호한 주가 흐름을 예상했습니다. 또 외국인의 영향이 적은 기업들도 관심 대상인데요. 삼양사, 한세실업, 로엔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유한태증권입니다. 브렉시트 결정에 따른 재반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사전 예상과는 달리 영국 국민들은 이웃 탈퇴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죠. 예상 외의 투표 결과가 충격을 유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선거 및 투표 이벤트와 관련된 불확실성은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판단입니다. 투표 결과와 관련해서 영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점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탈퇴가 공식화한 것도 아닌 상황이고 또 재협상 등 여러 가지 분기점이 존재해서 당장 펀더멘털 위축에 대한 우려를 가지기는 이른 상황이라는 판단인데요. 한국 증시의 반영 가능 범위는 이라는 질문에는 일단은 환율 변화에 따른 단기 충격 범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코스피는 1850포인트 수준까지의 단기 하락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산해 볼 수 있다고 점검했습니다. 네, 황소개구리 점프업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샘플러스의 김영구 멘토님을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불확실성은 해소가 됐다. 이제 1900선 지지 여부를 보자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어제 1926선에서 거래를 마쳤거든요. 네네. 오늘 장 대응은 어떻게 보면 좋을지 또 이제는 관심 종목을 주실 타이밍인지도 여쭙겠습니다. 네, 오늘이 1900 지지 라인을 어제 확인했죠. 근데 한 번 더 이 자리에서는
장대 음봉 구간에서 양봉으로 밑꼬리를 커버하는 자리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 자리가 되게 중요한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1900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어제도 기관 쪽에서 한 4천억 정도 매수의 물량들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항상 바닥을 잡는 건 기관입니다. 어제 1900에 대한 바닥은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장대 음봉의 기운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살짝 더 1900을 한 번 더 테스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1900 밑이면 매수의 기관의 존으로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종가에 미국은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대다. 우리나라는 오늘이 저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침에 물려 들어오면 1900선, 1910포인트에서 1900 그 라인에 한번 매수를 살짝 1차 매수할 수 있는 자리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1900포인트 밀리면 땡큐하고 물량을 사서 모아가는 전략도 유효해 보입니다. 자, 글로벌 증시를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존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우존스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이 지지라인입니다. 여기 지지라인을 딱 맞고 꼬리가 좋습니다. 자, 여기는 중간값이라고 얘기합니다. 피보나치 되돌림 구간으로 돌려봐도 이 라인은 강한 라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틀 동안 깊게 빠졌죠. 하루 더 빠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빠지기보다는 이렇게 묘의 라인에서 17,000포인트 밑에서는 잡아주는 라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양봉으로 한번 들어오는 자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 정도에 우리나라는 밀리면 땡큐하고 살짝 1차 저가 메리트 있는 종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국내 시장 짚어줄 때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은 17,000포인트 여기가 지지라인이다 이렇게 보시고 바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 한번 볼게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라인 지지라인이죠. 지지라인 4,500포인트 요까지는 열어놓고 대응하자. 요 라인은 매수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글로벌 증시 다우존스는 지지라인을 잡고 있어요. 한 번 더 밀리더라도 나스닥 같은 경우는 4,500포인트에서 반등이 들어오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자, 독일 많이 빠졌죠. 독일 역시 영향을 많이 받네요. 자, 환율 한번 볼게요. 자, 환율 한번 볼게요. 1,200원을 얘기하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제가 볼 때는 1,190원 라인까지는 한번 툭 치더라도 다시 한번 꺾여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일본 지수 한번 볼게요. 일본도 어제 많이 이렇게 반등이 들어왔죠. 근데 강한 반등이 아니에요. 다시 밑바닥을 확인하는 그런 반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가 볼게요. 유가 여기 지지라인 다시 재차 오늘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다우존스나 나스닥이나 유가 오늘 반등에 무게를 두어두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제 이틀의 시간 동안 악재는 주가에 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지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지수. 자, 1900포인트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을 두 번이나 확인해 줬네요. 자, 요 라인이라고 그랬죠. 자, 요 라인하고 요 라인은 저가 매수 자금이 많이 들어온 그런 지수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제도 마찬가지로 기관이 4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졌네요. 자, 1910포인트 오늘은 이 정도 라인에서 아마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자, 요 라인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저점을 한 번 더 강하게 확인하고 다시 한번 윗반등으로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라는 상황이네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1900 밑에는 저가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다. 여기는 매수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거는 요때 기관이 한 4조 정도 매수하고 요날 1조 한창 요 라인에 방어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역시 기관이 방어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밀리면 밀리는 대로 땡큐하고 물량을 받을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저가 메리트 있는 공간으로서 1차, 2차, 3차 나누어서 매수를 한다면 반등 시에 큰 수익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코스닥을 한번 볼게요. 자, 어제 코스닥 많이 심쿵했을 겁니다. 손절하신 분들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제 밀렸다가 다시 이 꼬리를 잡아놓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이때는 한 번에 올라가기보다는 다시 중간가까지 조정을 줘서 밑바닥을 더 확인하고 다시 치어 올리는 그런 모습이 더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급락이 나왔을 때는 급등을 하게 됩니다.
주식은 공평하거든요. 내 종목이 급등을 한다. 그럼 급락을 맞게 됩니다. 언젠가는. 급락이 나오면 다시 급반등이 나옵니다. 이게 주식의 원리입니다. 자, 시장이 어렵고 지치더라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혹자들은 나는 이제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시장 스탠스, 이 지지 라인과 저점 라인 이 정도 되면 돈의 흐름이 어떻게 바뀔 거다라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가라는 거는 왔다 갔다 합니다. 주가의 흔들림 폭에 심리적으로 흔들 필요 없습니다. 자, 오늘 종가에 한번 1차 한번 매수할 수 있는 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밀리더라도 땡큐하고 물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패턴 속에서 포인트를 잡는 거죠. 그래서 1900 밑에 오면 너무 좋은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900포인트는 잘 안 올 것 같아요. 왜? 저점을 2번 확인했거든요. 금요일에 한번 잡고 어제도 다시 한번 확인했던 자리다. 그래서 1900포인트가 만약 온다 그러면 저가 매수의 기회를 잡아서 조금씩 1차, 2차, 3차 분할 매수로 사들어가는 그런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자, 아침에 동시효과를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15포인트, 그 다음 코스닥은 마이너스 7포인트, 55분 되면 거의 아침에 시가가 윤곽이 될 거라고 봅니다. 1910포인트, 1900포인트, 여기는 잡아주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작 전에 강하게 들어온 종목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KD건설 강하게 들어오는 엘컴텍, 제이시언, 덩코아, KD미디어, 그 다음 KLA, 대경, 오리엔트바이오, 옵티시스, 그 다음에 대우AL, 쌍방울, 형제엘리트, 제가 추천했던 매수가까지 왔네요. 자, 형제엘리트 한번 차트 한번 볼게요. AS 잠깐 해드릴게요. 자, AS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추천을 한번 해드렸었죠. 예, 정말 시큼하게 빠지더니 다시 올라옵니다. 자, 제 종목들은 빠지더라도 급반등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력주를 건드려서 저번에 목표가 드렸던 9,500원 라인에 수익을 챙기시면 됩니다. 제 종목들은 탄력이 좋은 거라 대응을 못 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추천 종목을 들더라도 종목을 매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급반등이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손이 조금 느리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추천주를 줘도 매수 안 하는 그런 전략을 짜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천드렸던 형제 엘리트는 9,500원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또 녹록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래 위로 많이 흔들 거예요. 하지만 1900포인트, 1910포인트 라인은 잡아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저점 1900 밑에 나온다 그러면 땡큐하고 한번 살살 물량을 사는 그런 전략을 보시면 돼요. 다우는 오늘 아마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도 어제 양봉, 오늘 다시 저점 다시 한번 테스트를 보일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1900 밑에는 매수 포인트로 가자 이런 전략을 드리고 싶네요. 내일부터는 추천 종목이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시장이 안 좋으면 저는 추천 종목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추천 종목을 내보내서 수익을 시청자 여러분이 본다면 좋겠지만 시장 자체가 어려운데 추천 종목 내보내서 손해보는 거는 잔바람을 비껴가서 안정한 따뜻한 햇빛이 있을 때 그때 또 집중으로 추천 종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힘들겠지만 스탠스, 멘탈 강화시키고 나의 매매 기준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본다면 재밌는 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또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개굴 팍팍. 예, 1900선 밑에서는 땡큐하고 사면 된다라고 명쾌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샘플러스의 김용구 멘토님의 의견 들어봤는데요. 함께 시장을 잘 이겨내고 싶으신 분들은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화로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1644-6646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주식 챔피언 클릭하시면 김용구 멘토님의 의견을 보다 자세히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예,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8시 52분인데요. 동시효과를 잡아라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메리츠정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시각 동시효과 특징주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엘컴텍인데요. 일단,
역시나 이제 금과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좀 시세가 좋아요. 이유는 역시나 이제 금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당분간은 뭐 달러화라든지 엔화, 금과 같은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은 뭐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 이유는 이제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이 변동성이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속적으로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 관심도가 커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보면은 이 3월 초까지만 해도 한 49,000원대,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4월, 5월 쭉 금 가격이 빠졌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6월 24일에 브렉시트가 결정되면서 49,000원, 그리고 6월 27일 어제 기준으로 g당 5만 원을 돌파했거든요. 그래서 금 가격은 뭐 당분간은 좀 어쩔 수 없이 용인을 하고 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보면은 이 엘컴텍 같은 경우 몽골 지역에서 금과 구리 개발 사업을 좀 진행 중에 있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뭐 시세가 좀 나오는 것 같고요. 뭐 관련주인 역시나 고려화행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좀 좋지 않나. 지금 보면 엘컴텍 시간으로 60만 주 넘게 지금 쌓여 있고요. 그다음에 예상 체결가가 5% 수준 정도 됩니다. 그리고 뭐 어제도 굉장히 밑골이 들면서 급등을 했고, 오늘도 좀 갭상승 시작. 근데 이게 뭐 물론 이틀 동안 굉장히 좀 급등하면서 반영을 좀 선반영했다라는 느낌은 있는데, 좀 조정이 나오면 금 관련된 종목들은 좀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썬코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KT롤의 이 사우디 제다 프로젝트에 좀 참여할 수 있다라는 이슈가 좀 나왔죠. 그래서 썬코어하고 KT롤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건설 예정이 차이나타운 부지의 시행사로 좀 참여할 전망이라는 기사가 좀 나왔고요. 이게 보면은 사우디 이제 제다 프로젝트라고 킹덤타워, 킹덤시티 굉장히 좀 큰 이 도시개발 사업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중에 한 곳이 이제 차이나타운 개발을 국내 업체 썬코어하고 KT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 시행사 선정된 부분들이 결국 상한가로 좀 가는 부분이었고요. 아마 오늘도 좀 갭으로 좀 상승은 할 것 같아요. 지금 시간으로 좀 매도가 오히려 좀 많네요. 5만 주 정도 되는데 예상 체결가 5% 정도. 네, 아마 이 종목 같은 경우 오늘 음봉이 나면 음봉에서는 좀 다시 한번 들어올려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종목은 동부건설입니다. 이제 동부건설하고 동아건설이 주인을 좀 찾았어요. 물론 이제 뭐 대금이 완전 납입은 안 됐지만, 동부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스톤이라는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PEF라고 하죠. 여기 키스톤 에코프라임이라는 PEF 쪽하고 M&A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얻었고, 인수대금이 총 2,060억입니다. 근데 이게 보면 사실 이 자금 구하는데 생각보다 좀 난항을 겪을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자금을 뭐 키스톤 쪽에서 잘 모았고요. 키스톤 쪽에 자금이 잘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동부건설 인수에 굉장히 좀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뭐 동부건설 이 인수 이후에 과연 어떤 정성화 절차를 걸칠지 이거 굉장히 좀 기대되고, 시간으로는 뭐 8만여 주밖에 안 되는데 예상 차익가 한 12% 정도.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관리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좀 투자하시는 분들이 약간은 좀 이 거부감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다. 근데 이게 결국에는 미래를 보는 거니까요. 정상화된 이유를 좀 잘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동시호가 특징주 살펴봤는데요. 금 관련주들은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겠다. 엘컴텍 봐주셨고요. 또 음봉 나오면 매수가 가능한 시점이 아닐까 썬코어, 또 악재를 벗어나고 있는 동부건설까지 짚어봤습니다. 메리츠정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시각이 8시 56분입니다. 오늘 장 출발 상황 분석해봐야 될 텐데요. 두 분의 전문가를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샘플러스의 문현진 멘토, 차승욱 멘토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가 견조하게 반등을 보여줬는데 오늘 미국과 유럽 증시가 좀 많이 빠져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현진 멘토님, 오늘 장 투자 전략 짜기에 앞서서 한 말씀 하신다면. 예. 오늘 장은 아무래도 조금 빠지지 않겠나. 어제 이제 반등이 들어왔지만 반등의 시작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뭐 무력한 감이 있고요. 이제 기술적 반등으로 조금 올라갔다라고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지수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기관에 조금 방어가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 방에
쭉쭉쭉쭉 올라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리고 내일 장 정도는 밑에서 약간 하방 경직성 움직임이 보이지 않을까, 약간 횡보하지 않을까. 그리고 어느 정도 조금 뺐다가 뭐 길게는 1850까지 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까지 안 뺀다면은 1880까지는 한번 내렸다가 밑꼬리 달면서 이제 반등을 시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브렉시트 우려가 아직까지 뭐 해소가 되었다라고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어느 정도 생각보다는 그 여파가 크지 않았다 정도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해외 증시는 아직까지 그 여파는 남아있다라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뭐 유럽이라든지 다우존스 지수도 좀 많이 빠지지 않았나. 하지만 다우 지수가 빠졌는데 이제 그 큰 폭으로 빠지진 않았어요. 뭐 4%, 5% 이렇게 빠진 게 아니라 약 2%, 1%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공포감 많이 우려가 해소가 되었다. 그리고 이번에 뭐 신용이라든지 미수가 들어왔던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서 그 물량을 받아서 세력이 아마 끌고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오늘 지금 예상 체결 지수는 코스피가 1909포인트에서 시작할 것 같은데요. 이제 1900포인트까지 한번 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라고만 따져본다면은 가지고 있는 물량을 뺏기면 안 된다. 어차피 다시 올라올 거기 때문에 조금 HTS를 지우시고 어디 간단한 데라도 여행을 조금 다녀오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보수적인 관점이신데요. 투매는 자제하고 코스피는 1900선 아래까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하겠다. 의견이십니다. 차승록 멘토님도 한 말씀 주시죠. 일단은 뭐 이번 주에 브렉시트 때문에 주가가 많이 내렸는데요. 한 주간 각종 이벤트가 많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추경 예산안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유럽 정상회담과 더불어서 수요일은 이제 미국 쪽에서 제닛 옐런 회장 연설이 있습니다. 각종 이벤트들이 많기 때문에 브렉시트 이후에 대한 대응책, 기대감이 나올 거라는 기대감으로 어제 시장 반등이 나왔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는 이번 주에 오늘이라든지 내일 제대로 된 대응책이 나온다면 추가적으로 박스권 지지선에 밀렸던 680포인트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 추가적인 대응책이 흐지부지하게 나온다면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이 그렇고요. 오늘같이 이제 갭 하락하는 때에는 밑꼬리를 달고 달아줄 때 공략하는 포인트가 좋은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브렉시트 이후에 추가 대응책에 대한 기대감이 향후 증시를 결정할 수 있겠다. 그러면 이번 주는 좀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한 건가요? 네, 일단은 관망을 할 때는 현금을 보유를 하면서요. 시장 주도주 쪽으로 공략을 하는데 뭐 엘컴텍이라든지 브렉시트 수혜주들, 뭐 비트코인 관련 쪽이죠. 그런 그 시장 주도주를 테마 업종으로 주로 잡고 뉴스가 강하게 나왔던 종목들 위주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6월 28일 화요일 국내장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소폭 하락으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요. 분위기 보겠습니다. 문은진 멘토님. 네, 예상대로 조금 하락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1908포인트에서 어느 정도 시작이 된 것 같고요. 그래도 일단은 많이 밀리냐 안 밀리냐는 장이 시작하고 난 다음에 9시 한 반까지는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9시 반까지는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장이기 때문에요. 올라갈 것처럼 하다가도 내려가고 내려갈 것처럼 하다가도 올라가는 장이기 때문에 뭐 장 초반에 섣불리 매수, 매도에 뭐 조금 임하시는 것은 자제해 주시길 바라고요. 만약에 내가 매도를 하겠다 하면은 갑자기 급등하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은 슈팅이 나왔을 때 매도를 어느 정도 하면서 정리를 하거나 수익 실현 하시고 현금 비중을 조금 늘려가자. 그리고 장이 조금 안정화되면은 그때 한번 지켜보면서 오전장에 출렁했던 종목 위주로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가로서는 뭐 1907포인트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약간 밀리는 모습이고요. 1%대 하락률을 보이고 있네요. 1900포인트가 지지가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오늘도 역시나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조금 살펴본다면 전부 다 파란불을 켜고 있네요. 삼성전자가 0.57%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한국전력도 0.3%대의 하락률, 그리고 현대차가 0.7%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 조금 많이 빠지고 있네요. 1.7%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제 장에 생각보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장은 조금 조정을 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뭐 0.8%대의 움직임, 굉장히 뭐 하락률을 조금씩 다들 키워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오늘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네이버가 많이 떨어졌는데 반해서 오늘은 조금 견조하게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0.85%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라인이라는 회사를 상장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이제 엔고 현상으로 인해서 일본의 증시에 타격을 입을 것이다라고 하니까 라인이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지니까 네이버도 같이 동반해서 하락을 한 케이스인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 많이 빠졌지만 오늘은 갭 하락해서 양봉을 모습을 조금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내일장 그리고 조금 이제 앞으로 조금 지수가 반등해서 올라온다면 브렉시트 우려가 많이 해소가 된다면 네이버는 다시 한번 고점까지 한번 올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고점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조금 조심 한번 해보자. 지금은 한번 물량에 맞고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자리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2.3%대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상향 추세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 하락은 조정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1%, 2% 빠지는 것이 조금 많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걱정도 많이 되고 우려가 많이 될 텐데요. 그래서 제가 HTS를 지워버려라 라고 말씀드린 게 이럴 때는 주식 안 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전 종목이 다 빠지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한번 본다면요. 지금 코스피가 100종목이 상승하고 있고요. 73종목이 보합권이고 나머지 602종목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적어도 100명은 좋아할 것이고 600명은 지금 굉장히 울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너도 나도 슬픈 자리에서 왜 HTS를 굳이 보면서 내 아픈 곳을 찔러갑니까? 그냥 지워버리고 안 보면 되지.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굳이 안 봐도 된다. 어차피 올라올 종목들, 어차피 올라갈 지수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다른 데 신경을 좀 쓰자. 가족에게 사랑을 좀 베풀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좀 갖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도 0.4%대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고 삼성생명도 0.5%대의 하락, 그리고 기아차도 0.4%대의 하락을 하고 있고 대부분 시가총액 상위 종목 15위권 안에 있는 종목들 그리고 20위권까지도 거의 다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견조한 움직임, 보합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내수 시장을 위주로 공략하는 회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브렉시트의 우려감에서는 많이 해소가 되어서 조금은 수혜주로 거듭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리에서도 어느 정도 매수를 해볼 만한 타이밍이다. 굉장히 차트상으로는 저점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수급도 상당히 기관과 외국인이 잘 들어오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아무래도 이번에 지수가 반등을 한다면 브렉시트 영향 속에서 반등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수혜를 받으면서 단기간으로도 수익을 조금 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중에서도 단기 트레이딩이 조금 가능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차승록 멘토님의 의견을 이제 들어볼 차례인데요. 일단은 문현준 멘토님께서는 차분한 시장 대응이 맞겠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을 보면 지금 현재 한 현대차, 아모레퍼시픽 정도만 빨간불을 켜고 있는 모습인데요. 잠시 뒤에 업종별로는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기관의 매수 들어오는지가 중요하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고요. 코스닥 쪽 출발 상황 살펴볼까요? 네, 코스닥 시장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지수가 갭 하락한 날에는 시장을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면 좋은지 어제 시장에 잠깐 비추어서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예. 갭 하락 출발을 했을 때는 오늘 저점을 단기적으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코스닥 저점이 단기적으로 소폭 현재 지금 시초가를 회복하는 모습인데 마이너스 1% 정도 이하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점 찍었을 때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오전장에 공략을 할 때에는 오늘 저점 마이너스 1% 정도를 손절가를 잡고 이 구간이 깨지지 않고 지금 현재 외국인이 수급이 들어오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전장 단기적으로 전체적으로 반등 회복세가 조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장중에 혹시라도 저점이 깨진다면 추가 하락에 대비를 하면서 현금 쪽으로 유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시총 상위 종목군들을 보신다면 전체적으로 파란불보다는 파란불이 많았는데 조금씩 회복하는 종목들이 눈에 보여집니다.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램시마권이죠. 역시나 10만 원대를 계속해서 돌파를 못하다가 저점까지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목이 가야 할 자리에서 가지 못한다면 추가적으로 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셀트리온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한번 요 부분을 접목을 시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 마이너스 0.33% 91,300원 정도 하락 추세로 떨어지고 있고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동소도 마이너스 1% 정도 가량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CJENM 어떻게 보면 경기 방어주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름에 영화 개봉이라든지
흥행 이런 것들 부가적인 요소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 경기 방어주라고도 조금 분류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세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디톡스 차트 한번 보시면 저점 대비 고점 박스권으로 견고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점이 41만원 정도, 좀 심리적으로 본다면 40만원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고점은 48만원. 자, 그렇다면 주가가, 지수가 떨어졌을 때 메디톡스 같은 종목들도 추가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밀려졌는데요. 지수가 반등이 한다면 악재가 있어서 떨어진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메디톡스뿐만이 아니라 개별 종목들 악재 없이 떨어진 종목들은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런 종목을 대표적으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자, 더불어서 로엔입니다. 혼조세 보여주고 있고요. 코미팜, 파라다이스 역시 혼조세, 시장이 떨어질 때 혼조세를 보여준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힘이 있는 종목이고 견고한 조정을 받고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출발 상황 봤습니다. 지금 특징 종목이 하나 있어서 전문가를 연결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일부에 연결됐던 샘플러스의 김영구 멘토님을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멘토님, 오전에 저희가 동시호가 특징주로 관심 종목이었던 형제 엘리트를 언급해 주셨었는데 지금 급등이 나왔고요. 9,500원에서 매도하라는 1차 사인을 주셨었는데 지금 이 자리 매도 맞는 거겠죠? 11% 급등이네요. 10,000원을 뚫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점검해 주십시오. 네, 형제 엘리트는 6월 초에 추천드렸던 종목이었던 것 같네요. 시장만 좋았으면 더 빨리 시세가 분출을 했었던 그런 종목인데요. 자, 이제 시장이 좀 안정화되니까 급등이 나오죠. 9,000만원을, 이렇게 위로 보기보다는 현재가 매도해서 수익을 챙기고 방망이를 짧게 가는 스탠스가 더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고 있기보다는 지금 수익을 챙겨서, 동시호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9,600원, 9,500원, 목표가를 드렸는데 달성을 하고 그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대응은 뭐냐면 지금 이 자리에서 수익을 챙겨서 더 올라가도 내 거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방망이를 짧게 가는 스탠스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익 바로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구 멘토님의 관심 종목인 형제 엘리트 다시 한번 AS 해봤습니다. 같이 수익을 누리셨던 분들 굉장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김영구 멘토님의 의견보다 자세히 듣고 싶은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와 또 설국지TV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주식 챔피언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일본 증시는 어떻게 출발했는지 살펴볼게요. 일본 니케이 지수는 1.4% 하락 출발이 됐습니다. 15,094.71로 거래를 시작했는데 어제장에서 2% 넘게 급등했던 데 따른 차익 실현 매물 정도가 나온 것으로 풀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서 문영진 멘토께서 국내 증시에서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는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수급 상황 보고요. 업종별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급은 개인이 좀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288억 원 정도의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은 445억 원 정도의 매도세, 그리고 기관은 54억 원 정도의 매도세인데요. 기관이 지금 팔고 있냐 사고 있냐로만 따진다면은 저는 아직까지는 사는 쪽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55억에서 지금 51억까지 조금 줄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전장 이제 10분이 지났는데 수급을 확인하겠다라는 것은 조금 섣부른 판단인 것 같고요. 12시 이후에 1시 정도가 됐을 때 수급이 어떻게 들어오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첫 시작에서 조금 크게 팔고 있는 게 외국인이다라고 본다면 외국인 자본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조금 많이 빠져나가지 않겠나. 그것을 사들이는 게 아마 기관이나 개인이 될 것 같은데 개인이 사들이면은 저는 추가 매수 정도로 생각하고요. 그 물량 털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지수 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관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관이 오늘 조금 들어오는지 그리고 안 들어오는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오늘 종가 정도에 매수하시고 싶은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담아두는 시간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관 어느 정도 지금 수급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다. 그렇기 때문에 1시 이후에 지켜보자라고 의견을 드리고요. 업종별로 본다면은 역시나 조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 종목은 금융업종들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브렉시트 여파로 인해서 금융업이 가장 크게 조금 타격을 입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증권업부터 해서 은행업들, 금융 관련 업들이 약 1%대 하락률을 보이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오늘 많이 빠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1%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전자 업종도 같이 동반 하락을 하고 있어요. 1%대 하락. 그리고 SK하이닉스도
그 하락률을 높이는데 조금 일조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증권업종들이 조금 많이 내려가고 있고, 뭐 은행업, 보험업, 다양하게 증권업종이나 금융업종들은 많이 빠지고 있다. 하지만 의약품업종들은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때까지 조금 많이 빠졌거든요. 오늘까지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 오늘은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종목 중에서 JW 중해제약이 오늘 조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부강약품이라든지 JW 중해제약 이런 쪽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미리 매수하셨던 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조금 수익을 즐길 수 있는 구간이다. 이런 종목들은 저는 제약업종들은 너무 고평가가 되어 있는 자리고 이번에 조금 타격을 많이 입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섣부른 매수는 조금 자제해 주시길 바라고요. 철강금속 업종들은 조금 보합권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기가스업들은 아무래도 한국전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는데 한국전력이 0.17% 정도 내려가고 있으니까 전기업종도 전기가스업 업종도 0.2%대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전력이 오늘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전기가스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한국전력이 이제 위에서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이제 고점을 찍고 내려가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반등을 해서 고점으로 올라가는지가 가장 중요한 자리다. 지금 57,000원 라인, 56,000원 라인이 지지가 되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브렉시트 여파 끝나면서 지수가 반등할 때 한국전력 올라오지 않는다면은 63,000원 고점 돌파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조금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일단 다른 종목들도 지금 뭐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조금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갭 하락으로 출발했는데 양봉으로 조금 말아 올리고 있는 모습인 만큼 오늘 조금 반등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아직은 안심은 조금 금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가 오늘장 좀 많이 빠지죠. 1.3% 정도 하락인데 지수는 견조합니다. 0.5% 하락한 1916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코스닥 쪽도 살펴볼까요? 수급 상황 그리고 업종별 흐름 봐주시죠. 네, 코스닥이 이제 갭 하락 출발을 하면서요. 외국인이 소폭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보합 정도까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개인이 82억 원 정도 사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세, 양방 매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34억 원, 기관이 26억 원 팔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계적으로 저점에서 반등이 소폭 나오면서 업종군 종목들도 마이너스로 출발했던 종목들 중에서 보합세로 좀 올라가는 종목들이 눈에 띕니다. 자, IT 업종군들이 양봉으로 좀 전환을 했고요. 운송, 그리고 음식료, 담배 쪽, 그리고 화학 업종군들이 양봉을 전환을 하면서 좀 힘을 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테마 업종군으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이란 경제 사절단으로서 한두 달 전쯤에 저 건설 쪽이었죠. 이런 종목들이 재차 철도 쪽으로 국가 철도망 테마주로 엮이면서 다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중에서 지금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종목은 상강 M&T 그리고 대호 AL, 대하TI 우원 개발까지 선두 그룹으로서 종목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제약 관련 업종군들은 저점 대비 고점 상당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수가 반등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크게 반등이 들어오는 종목들은 크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뭐 셀루메드라든지 크리스탈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고 어느 정도 경고 종목이 해제가 된 다음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더불어서 아직까지 재료가 있는지 올라오지 않았던 뭐 경고 제약이라든지 숨어있는 종목들 뭐 녹십자 MS 이런 종목들 한번 공략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김영구 멘토님이 아침에 말씀했던 형제 엘리트 12%대 올라가고 있고 형제 그룹 관련주들이 전체적인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브렉시트 수혜주죠. 비트코인 쪽이랑 금 관련주인데요. 제시언이 비트코인 관련주 대장으로서 뭐 메커스, 한일 네트워크스, 갤럭시와 컴즈까지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엘컴텍입니다. 20%대 강세 흐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가는 종목이 정산해강, 뭐 MK전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요. 그 개인 투자자들이 NK전자를 상당히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NK전자도
시장 종목은 아니고 조금 소폭 따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다소 시간이 일주일이라든지 뭐 2주일 정도 지나가서 뭐 다른 테마로도 엮일 수 있고 조금 후속 주자로 바톤을 받아서 재차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고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더불어서 뭐 미세먼지 관련주 그리고 뭐 삼성전자 쪽에서 M&A 쪽으로 뭐 인공지능 관련주 종목들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상한가 같던 종목들, 뭐, 썬코어, KT롤, 단기 뭐, 오전에 저점 찍고 소폭 반등이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투자 경고 종목들도 오늘 뭐, 지수가 소폭 반등이 들어오면서, 이게 이제 뭐,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느냐, 그렇게 말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요. 기술적으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바이러스 관련주, 뭐 신공항 관련주 상당히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 지금은 역시나 테마는 순환을 하기 때문에 조정을 받으면서 코스닥의 자금이 지금은 브렉시트 수혜주 쪽으로 흘러갔다. 이렇게 시장을 정리를 하고 역시나 주도주 쪽, 강한 종목 쪽으로 공략을 하는 시장이라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외환시장 분위기 보고 다시 돌아올게요. 오늘 외환시장은 유진투자선물의 소병화 연구원을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무래도 환율의 움직임에 기치가 주목되고 있는데 오늘 원달러 환율은 출발 어떻게 했습니까? 네, 오늘 환율은 브렉시트 충격 지속 미국 금리 인상 기대가 둔화되면서 상승세가 제한되며 10전 하락한 1182원 20전의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환율은 상승 전환하며 현재 1183원대까지 레벨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에서 글로벌 달러는 블랙시트 우려로 인해 파운드와 유로화 대비 강세가 지속됐습니다. 그러나 그에 통하는 어제 미국 지표가 부진하면서 미국 금리 인상 기대감 약화로 추가 상승세가 제한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달러원 1개월물도 브렉시트로 인한 미국 금리 인상 기대 약화로 추가 상승세가 제한되면서 어제 역외 시장에서 소폭의 내림세로 마감했습니다. 일단 하락 출발하는 환율, 그러나 국제 신용평가의 영국 신용등급 강등 등 아직 브렉시트의 충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오늘도 역시 여기에 매수세가 지속되며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아시아 증시는 반등에 성공했으나 유럽과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국내 증시도 일단 소폭의 상승으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여전히 외국인들은 순매도를 지속하고 있는 만큼 오늘 외환시장의 매수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외환당국의 꾸준한 매도 개입과 또한 월말 반기말로 인한 내고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추가한 상승세는 1180원대에서 제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거래량도 평상시와 크게 변동이 없어 역의 매수세가 추가로 유입되지 않는 한 내고로 상단은 쉽게 막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매수세가 현 수준에서 거래량이 늘어나지 않는 한 오늘 환율은 내고 유입에 따라서의 움직임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시아 시장 증시가 유럽과 미국 증시 영향으로 오늘 하락폭을 확대할지 여부는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일 예상 환율 범위로는 1173원에서 90원 사이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출발 상황은 유진투자선물의 소병화 연구원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대장 이슈톡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부터 화면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첫 번째 이슈입니다. 브렉시트 여파로 전 세계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이자 투자자들은 이제 장기 저금리 기조, 정치 불안 속에서 예금 금리보다 수익률이 높은 배당주 쪽으로 시선을 돌려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배당주를 바라보는 두 분의 의견 어떤지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가겠습니다. 불안한 증시에 오를 만한 업종, 종목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많은 분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또 엔화 강세의 반사 이익 기대감의 수출주를 봐야 되냐, 자동차를 봐야 되냐, 아니면 안전자산 선호도에 따라서 금 관련주 등을 봐야 되는 건지 고민이시죠. 저희가 오늘 풀어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브렉시트 충격으로 전 세계적으로 초저금리 시대는 좀 지속될 것이다라고 의견이 나오면서요. 주식 대비 안정성 뛰어나고 예금 금리보다는 수익성이 뛰어난 배당주 쪽으로 시선을 돌려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기사들이 속속 나오는데요. 문현준 멘토님, 네. 같은 의견이신지, 예. 어떠세요? 네, 배당주에 관련된 이슈를 전 지난번에 한번 다뤘던 것 같은데, 예. 저는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배당주 뭐하러 하냐고.
지금 뭐 배당주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의 이슈 한번 살펴본다면요. 배당주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은행 금리와 조금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주식을 할 거면 금리와 왜 비교하냐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주식이라는 거는 위험 자산이에요. 은행은 내 원금을 지켜가면서 1.2%대의 적금 금리를 주는 거고요. 일단 여기 주식은요, 제 원금을 다 까먹을 수도 있는 그 위험 속에서 배당을 찾겠다라는 건데 어느 쪽이 더 안전하냐라고 따져본다면 저는 은행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주식 투자를 할 때 있어서는 배당, 안전한 고배당 수익을 노릴 것이냐라고 본다면 안전하지 않습니다. 배당 자체를 뭐 원한다라고 하시는데 주식을 할 때는요, 제일 기초적인 원리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거든요. 그러면 싸게 사야 되고요, 비싸게 팔아야 됩니다. 지금 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항상 배당이 실행되기 전까지는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많이 보여줘요. 그리고 배당이 끝난 후에 다시 가격이 급격하게 내려가거든요. 그런 걸 한번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 배당주를 조금 눈을 돌리시는 것보다는 저평가주, 가치주를 살펴보시고, 그때도 제가 똑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을 드렸던 게 배당주를 하실 거면은 일단 주식 가치를 싼 거 사서 비싸게 팔 때 보너스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다. 만약에 배당이 없더라도 내가 주식으로 수익을 1년에 20%, 30%를 낸다면 배당 1%, 2%가 무슨 중요하겠냐. 뭐 지금 천일고속 같은 경우에 고배당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기업을 배당률을 한번 본다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천일고속 같은 경우에 배당 수익률이 6.4%대 배당 수익률을 주고 있어요. 하지만 거래량이 죽어있는 종목이고요. 지금 94,000원대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배당이 끝나고 나면 이게 다시 한번 내려올 수도 있고요. 뭐 폭등하게 된다면 지금 자리도 좋겠죠. 그런데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요. 한국전력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지금 상당히 뭐 많이 우상향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앵커님, 이 한국전력 차트가 봤을 때 지금 가격이 비싼 것 같으세요? 싼 것 같으세요? 한국전력이요? 지금 가격대가 58,500원 정도이죠. 그죠. 차트를 보니까 좀 옆으로 길게 기는 것 같아요. 좀 비싸 보이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자, 지금 재작년에 33,000원인데 반해서 지금 58,000원이다 하면 비쌀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내일 올라간다면요? 지금 자리가 쌀까요? 비쌀까요? 싸겠죠. 싸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식할 때 과거를 가지고 지금 현재를 비교하거든요. 과거에 쌌는데 지금이 너무 비싸고 난데 주식할 때는 과거로만 보면 무조건 집니다. 우리는 전문가들 그리고 세력들은 미래를 보고 이 가격이 올라갈 것이면 지금이 싼 가격이고요. 내려갈 것이면 지금이 비싼 가격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차트만 보고 과거만 생각을 하는데 차트를 보면서 앞으로 올라갈 엔지, 내려갈 엔지를 비교해야 돼요. 그래서 한국전력만 보더라도 이렇게 올라갈 때 다들 비싸다 생각을 하는데 이 종목은 저는 아직까지 싸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올라갈 여력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과거 차트만 보고 너무 비싼 자리 아닌가, 고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면은 주식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배당주만을 찾는다면은 이런 종목들은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조금 배당이 높은 종목, 아까 말씀드렸던 천일고속 이런 걸 들어가실 텐데 지금 오늘 하루 거래량이 1,800주고요. 어제만 해도 11,000주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거래량이 상당히 없는 종목이고 사기도 팔기도 상당히 어렵고요. 누군가가 팔겠다고 내놓는 그 순간 점 하한가가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런데 배당 종목으로 이런 걸 들어가겠다. 배당 종목으로 들어가서 손실이 30%가 난다면요. 배당 6% 줘도 24%의 손해를 보고 나오는 종목이에요. 그러면 배당 종목 저는 하지 않는 게 좋다. 차라리 저평가 가치주를 찾아보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역시나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도 배당을 주는 종목이에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배당 수익률이 2.8%인데요. 2.8%는 그냥 보너스고요. 지금 자리 가격대에서 만약에 24만 원까지 지켜본다면은 70%의 수익입니다. 70% 플러스 2%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종목들, 뭐 싼 종목, 그리고 이거 말고도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리가 굉장히 괜찮거든요. SK텔레콤도 지금 뭐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뭐 상당히 잘 들어오고 있는데 배당 수익률도 4.7%입니다. 만약에 배당 종목을 찾겠다. 나는 조금 안전하게 장기 투자로 배당 수익률을 조금 챙겨가면서 은행보다 나은 종목을 하겠다라고 한다면요. 기업은 정말로 대단하고 좋은 기업인데 가치가 너무 저평가가 되어 있고 지금 주가가 완전히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은 조금 장기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배당 수익률은 보너스, 그리고 주식 투자에서 가장 핵심인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라는 게 실현이 되는 종목들이다. 그렇다면 배당 수익률만 너무 보고 접근하지 마시고요. 주가를 먼저 보시고 지금 이 기업 가치에 비해서 싸냐 비싸냐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재작년에 30만 원이었는데 지금 2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다음 달에 이 종목 주가가 11만 원까지 내려간다면 지금도 비싼 가격이거든요. 하지만 기업 가치만을 따져봤을 때는 지금은 싼 가격이다. 다시 한번 제자리 찾아갈 것이다 라고 본다면 지금은 싼 가격입니다. 비싼 가격이 아니고요. 그래서 조금 미래를 보는 눈을 가지자. 그렇게 가진 후에 배당 수익률은 덤으로 챙겨보자. 저는 SK텔레콤, 현대차가 배당 주는 거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몇 % 주는지도요. 예. 왜냐하면 주식 투자는 배당이 아니라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니까요. 예, 주식을 할 거면 금리와 비교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주식은 위험자산에 하는 투자죠. 저평가주를 봐라 하시면서 관심주로 현대차, 또 SK텔레콤, 한국전력까지 언급을 하셨습니다. 차수롱 멘토님은 어떠세요? 네. 연말 배당을 누려보려면 지금 좀 매수를 해야 될 타이밍일까요? 일단은 저도 전반적으로 이제 문현진 멘토님과 비슷한 생각인데요. 예. 일단은 그래도 배당주라는 거는 이제 배당을 주기 때문에, 실질적인 그 매매와 이제 곁들여서 같이 좀 종목을 해서 이제 종목을 고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통 배당주를 공략하는 법을 실질적인 매매에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그냥 고배당주를 사자. 그랬을 경우에는,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그 종목을 가지고 있는 주포가, 소량의 거래로 주가를 많이 떨어뜨릴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고 컨트롤하기가 쉽거든요. 그런 부분이 갑자기 떨어졌을 때 대응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조금 한 종목을 준비를 찾아와 봤는데요. 그래도 거래량도 있고 실적도 좋고 무료 배당이죠. 배당도 이제 10%를 주고 한 주당 25%를 주는 비츠로셀이라는 종목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배당금이 10%라고요? 네, 상당히 높죠. 예, 그래서 이제 100주를 가지고 있으면 10주를 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로 이제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한 주당 25원 정도 또 이렇게 주거든요. 배당금을. 그래서 무상증자와 배당금까지 같이 주는 종목이다. 그리고 기업도 부채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종목도 차트 한번 보신다면 역시나 저도 가장 좋아하는 차트 중에 하나인데 우상향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조정을 줄 때 브렉시트가 지금 나오면서 주가는 어느 정도 떨어져야 되는데도 이 종목은 크게 떨어지지도 않거든요. 그만큼 힘이 있는 종목이고 견고하고 매집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종목이다. 주요 주주까지 보여드리고 싶지만 주요 주주도 탄탄하고요. 그래서 비츠로세 이런 종목들은 한 차례 잡아간다면 지금 박스권 구간이 있기 때문에 요 아래에서 조금 낮게 잡아간다면 박스권 상단부까지는 무난하게 들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상향 종목이기 때문에 중장기로 본다면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브렉시트 쇼크에 배당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두 분의 전문가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사승록 멘토께서도 일단은 문현준 멘토와 같은 시선이시지만 그래도 고배당주를 찾는다면 비츠로셀 같은 종목이 어떻겠느냐라고 관심 종목으로 주셨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두 번째 이슈로 갈 텐데요. 두 번째 이슈는 증권사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메리츠정금증권 정영훈 과장님을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과장님, 불안한 증시에 오를 만한 업종이나 종목을 옥석 가려보자라는 의견인데요. 증권사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지금 현재 시장이 계속해서 브렉시트 우려감에 지금 여파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브렉시트 이후에 시장이 계속해서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시장에서 좀 불확실 역시나 좀 당분간 시장의 움직임이 다소 좀 약세 흐름을 좀 보일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좀 보수적인 좀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그렇지만 지금 브렉시트 이슈에 오히려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좀 수혜주들을 좀 주목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이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심화가 되면서 이 엔화 강세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지금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만큼 지금 그 앵고 수혜주들을 한번 주목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미디어 섹터가 이제 그 앵고 그 엔화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미디어 섹터 같은 경우에는 경기 방어적 그 성격과 함께 이 앵고로 인한 그런 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좀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디어
섹터 같은 경우에는 유럽형 매출 비중이 낮고 내수 중심의 좀 사업 구조를 좀 부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브렉시트 확정에도 불구하고 이 내수 기업 중심, 특히 미디어 섹터의 주가가 좀 선방하는 그런 좀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 일본 라인의 라인의 31.6%가 엔화 매출이 발생하는 상황이고, NH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도 일본 자회사인 NHN 코미코가 35%의 엔화 매출이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좀 네이버라든지 NH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SM 같은 경우도 아티스트 일본 공연이라든지 이런 해외 시장에서 일본 매출 비중이 가장 높다라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미디어 섹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앵고 수혜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대표적으로 또 시장에서 이 앵고 수혜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게 수출주들 중에서도 특히 이제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에 이 앵고가 지속되면 될수록 역시나 국내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이 국내 완성차들의 경쟁력이 좀 제고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동차 섹터도 역시나 좀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자동차 섹터 중 가운데서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를 비롯해서 중소형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최근에 주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메리츠정금증권의 정영훈 과장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계속해서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불안한 증시의 업종별 옥석거리기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에 앞서서 계속해서 이제 문현준 멘토께서는 한국전력, 현대차, SK텔레콤 등등의 주식을 주셨는데 저평가돼 있는 종목들 가치주를 발굴해야 된다라는 의견이셨거든요. 섹터별로도 나눠볼 수 있을까요? 네, 저도 섹터별로 한번 나눠본다면 제가 추천드리는 섹터가 다 그러니까 근거가 다 있는 섹터들이에요. 일단 전기차 테마로 저는 현대차가 제일 대장주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대부분의 전문가가 이렇게 의견이 같으면 그 종목을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또 고민이에요. 뭐라고요? 대부분의 전문가가요, 자동차 좋다고 하면 사고는 싶은데 정말 사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제가 이제 뉴스를 볼 때 여러분들께 항상 강조드리는 게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뉴스를 고지고대로 믿어버리면은 뉴스에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요. 사실일지라도 뉴스도 전부 다 의견일 뿐이거든요. 그런데 의견으로 자동차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내가 직접 해석을 하고 직접 내 돈을 굴리는 건데 남의 말 듣고 투자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주식 투자할 때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게 본인이 만약에 치킨집을 차린다고 생각을 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 때나 가서 치킨집 차려서 닭을 구울지도 모르고 튀길지도 모르고 무슨 닭인지도 모르는데 돈을 5천만 원씩 투자합니까? 안 합니다. 적어도 어느 자리가 장사가 잘 되고 그리고 치킨이 어느 게 좋고 어디서 싸게 사서 몇 분 튀겨야 되고 어떻게 양념을 묻혀야 되는지 공부를 다 하시고 한단 말이죠. 근데 주식은 왜 그렇게 안 합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자기 돈이 들어가는데 주식은 절대 그렇게 안 해요. 그냥 남들이 좋다면 사고 뉴스에 좋다면 사고 이때까지 힘들게 벌어들인 돈을 왜 그렇게 힘들게 모아놓은 돈을 가볍게 다 보내세요. 그래서 저는 뉴스를 조금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 저는 뉴스 상당히 많이 해석하는 편이거든요. 뉴스가 나왔을 때 왜 이런 뉴스가 나왔을까? 내보고 팔아라는 건가? 내보고 사라는 건가? 그걸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해석을 해보니까 앞으로 저는 조금 업종별로 올라간다면 코스닥에선 드론과 VR, AR 정도가 조금 수혜를 받으면서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브렉시트 관련주, 브렉시트 관련 테마라고 하는데요. 단기 테마잖아요. 브렉시트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지속은 되겠지만 그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업종들이 올라갈 것이냐라고 본다면요. 지금 문어가 도망갈 때 먹물을 뿌리고 도망갑니다. 도망갔을 때 먹물이 남는데 그 먹물이 사라지고 나면은 문어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그 문어 어떤 업종인가 봐야 되고요. 브렉시트라는 먹물이 뿌려졌을 때 해소가 됐을 때 어떤 게 갈까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브렉시트 관련해서는 말씀을 드리진 않겠고요. 앞으로 올라갈 업종들은 제가 보기에는 드론과 VR, AR 테마는 규제가 많이 풀리면서 지금 이제 앞으로 신성장 기업 정도로 업종으로 상당히 많은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업종들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한 차례 테마로 나왔던 게 전기차 테마랑 스마트카 테마고요. 아직까지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테슬라가 공개되면은 테슬라가 우리나라 전기차 테마를 자기가 다 주도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독점 기업이 어디입니까? 현대차, 기아차 아닙니까? 그 현대 기아차에서 전기차를 만들어낼 것이고요. 그러면 보급형을 만들어내면은 국내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현대차, 기아차를 살려내야만 하고요. 우리나라 자동차 만드는 업체는 거의 현대기아가 유일하기 때문에 전기차 만들 것이다. 그러면 자동차 업종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업종이죠. 화학 업종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고, 그리고 자동차가 많이 만들어지고 전기차에 좀 적합한 철강 업종이 또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전기차에 쓸 철강은 어느 철로 쓸까라는 것을 또 생각한다면 철도, 철강 업종도 다시 한번 올라올 것이고요. 그러면 전기 충전 테마라든지 전기차 테마와 엄청난 무수한 테마들이 많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번 시장을 주도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테마는 전기차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업종인 현대차를 지켜본다면 앞으로 전기차 테마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알게 될 것 같고요.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전기차 테마의 대장인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자동차 업종이고 조금 중장기보다는 단기랑 중기적으로 본다면 부품 업종, 2차 전지 업종들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코스닥은 가볍게 움직이기 때문에 드론과 VR, AR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만한 업종들을 섹터별로 묶어주셨는데요. 문현진 멘토님의 의견이었고요. 차성록 멘토님은요? 네. 일단 브렉시트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시청자 입장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까? 앵커님 보실 때는? 브렉시트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이제 쉽게 회복을 할 만한 종목 쪽으로 들어가서 그동안 손실났던 부분을 좀 만회하고 싶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일단은 그런 식으로 물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일단 코스닥 쪽에서는 역시나 강한 종목 쪽으로 들어가는 게 시세가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강한 종목들은 어떤 종목인가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역시나 상한가 갔던 종목들이 제일 강하겠죠. 왜냐하면 다른 종목들은 다 떨어지는데 이 종목은 상한가 갔다는 거는 그만큼 수급이 몰려있고 이슈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더 크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컴텍이라든지 지금 현재 18% 올라가고 있는 이유도 어제죠. 상한가 가고 나서도 오늘도 한 20% 정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이유도 수급이 몰려있고 시장에 이슈가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이고 해인도 한 13% 정도 대아TI 역시나 관심을 받았던 종목들이 시장이 다소 조금 밀렸을 때 조정을 주고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종목들은 회복이 더디고 오히려 크게 더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시장이 가장 안 좋을 때에는 시장의 주도주가 되고 있는 종목, 힘이 있는 종목 쪽으로 이제 공략을 해야 되는 게 아마 10년 정도 주식 데이터를 봤을 때는 정석처럼 투자 전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이시언 시스템 그리고 엘컴텍이죠. 이런 종목들은 지금 2일, 3일 정도 만에 무려 주가가 50% 정도 나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브렉시트가 나오기 전에 3일 전이라도 일주일 전이라도 브렉시트 수혜주를 친다면 이미 다 예견된 종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들어가신 분들이 수익을 챙기고 있다.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접근을 하고 있고 조금 더 많이 밀렸던 종목이죠. 강했던 종목. 제약업종군들이 투자 경고가 풀렸을 때 한 차례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모습이 형제 엘리트처럼 차트를 보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형제 엘리트 차트 보시면 크게 한 차례 슈팅이 나온 뒤 견고하게 옆으로 행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 차례 투자 경고가 해제가 되면서 이렇게 슈팅이 나오거든요. 셀로메드라든지 한번 차트를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면 지금 차트가 한 차례 슈팅이 크게 나오고 나서 역시나 지금 경고 종목인데 옆으로 행보를 하면서 한 차례 해제가 되는 날이 아마 7월 4일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수가 반등이 나올 때 어제 한 차례 나왔는데 이런 종목들은 옆으로 행보를 하면서 지지선 이탈이 안 된다면 좀 잡아간다면 전고점까지 치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런 식으로 좀 강했던 종목들 조정을 줄 때 공략을 하거나 좀 그리고 상한가 간 종목들 눌림목 줄 때 단타로 접근하는 시장이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업종별로 대응하기보다는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급등세를 나타냈던 종목들 조정받을 때 매수해보자라는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샘플러스의 문현진 멘토, 차승록 멘토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테마 속에서 옥석을 가려보는 시간입니다. 전설의 종목 시간인데요. 오늘도 역시 발의 배경환 전문가를 전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발의 배경환입니다. 예, 매주 급등 종목을 주시는데 브렉시트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의 가슴이 굉장히 철렁하셨을 것 같거든요. 종목과 테마 보기에 앞서서 대응 전략 어떻게 짜보면 좋을지 말씀해 주신다고요? 네, 참으로 그 투자자분들과 그 시청자분들 마음고생이 참 심했으리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저도 그 주말에 대외 증시들이 급락을 하면서 마음이 불편한 상태로 보냈습니다만 어제 다행히 그 반등과 하락을 하면서 고압선에 마무리되었고 오늘도 지수가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제가 주식을 하면서 그 걸프전과 그리고 9.11 테러 그리고 리만브라더스 사태 그리고 연평해전 이번 그 브렉시트 등 주식시장의 악재를 다 체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요즘 그 각 정권 채널이나 또는 공중파에서 브렉시트 영국이 EU 탈퇴하면 마치 우리나라가 망하기라도 하듯이 말씀하시는데요. 참 가까운 우리 리먼브라더스 사태 하나만 보더라도 집값이 반값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호들갑들을 떨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집값은 오르게 됐고 반값으로 내린 적도 없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집값은 올라가면서 우리나라에는 영향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가 우리 경제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기운 내시기 바라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느냐인데요. 우리는 우리끼리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매수 안 한 종목을 쳐다보고요. 미수가 많은 종목은 피하시고 실적과 호재가 있는 종목으로 접근하시고 오히려 접근하셔서 손실을 많이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주식은 두려움과 공포에서 매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미 편안한 상태에서 매수하는 것은 상투라는 단어를 생각하시기 바라고 강한 종목이 더욱 강한 법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브렉시트는 지나가는 소나기라고 생각하시기 바라고 우리나라와 영국과의 무역 의존도가 약 1.4%에 불과할 뿐 아니라 브렉시트 실행까지는 아직 최소 2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우리 증시가 너무 과민 반응을 대응하고 있다고 가히 말씀드리고 종목 추천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브렉시트에 겁먹을 필요 없다. 개인 투자자들은 가는 길을 묵묵히 가면 되겠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종목 리뷰를 부탁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대한광통신부터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대한광통신은 브렉시트 영향을 공교롭게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움직임이 없었고 계속 지금 그 정도에서 오히려 매수 추천가에서 좀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손절가는 1,400원을 하시고 목표가 처음에 제시했던 대로 3,500원 그대로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거래되는 가격대가 1,500원인데 목표가 3,500원 그대로 유지하신다는 말씀까지 대한광통신 들어봤고요. 세니트도 리뷰해 주십시오. 네, 세니트는 세니트 또한 급락장에서 잘 버틴 종목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아주 급등을 했습니다. 시초가부터 급등을 해서 10한 6, 7%까지 급등을 했는데 난데없이 영국 브렉시트 영향으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만 그 급등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날 브렉시트가 아니었다면 아마도 세니트 같은 경우는 거의 위에 상한가도 말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로는 정부가 4대강 사업 이후 가장 큰 공사로 불의에서 출발되는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착공을 시작을 합니다. 이번에 세니트가 최대 수요주로 주목을 받으면서 금요일날 급등을 하다가 브렉시트 영향으로 하락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세니트의 자회사인 레미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영상 콘크리트 공장이 경기도 광주와 용인에 위치하고 있고 이번 세종 고속도로 노선을 보면 불의를 시작으로 경기도 광주와 용인을 거쳐서 안성을 경유 세종시로 이어지는 서울 세종 고속도로입니다. 계획도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치 세니트의 사업 번역이 곳곳이 들려서 내려가는 느낌마저 드는 대단히 공사이기도 하고 세니트에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서울 세종 고속도로는 사업비 규모만 6조 8천억에 달하는 대규모 국책 사업으로 4대강 사업 이후 최대 규모 SOC 사업입니다. 이 공사 갖고 착공을 시작하면 여기 중심에 있는 세니트라는 종목이 최대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영상 콘크리트가 레미콘 사업을 하기 때문에 고속도로 공사에 레미콘이 엄청난 양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레미콘 수주 기대뿐 아니라 레미콘 공장들이 또 공장 부지들이 큽니다. 그래서 부지에 대한 집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동시에 주목을 받으면서 5기업인 세니트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니트가 영화 상영업을 하면서 영화관 건물이 대전과 공주에도 있고 한 7군데 있죠. 고속도로 개통 이후 집가 상승에 대해서 그에 대한 수혜도 예상이 되고요.
세니트형 기대치가 이번 공사 착공으로 극대화될 것으로 보여 이번 브렉시트로 인한 손실 보신 분들은 세니트 같은 종목을 매수해 놓는다면 타 종목에서 손실난 부분을 단기간에 복구할 수 있는 종목으로 세니트를 관심 있게 봐야 할 것입니다. 현재 지금 보면 세니트 주가는 지금 한 2,000원 초반대죠. 2,300원대 정도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너무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시점만으로는 4,500원까지 가도 무방할 것으로 보고요. 세종고속도로와 또 테마와 기존 VR 테마죠. 이게 겹친다면 6,800원까지도 급등 기대되는 종목이고 손절가는 2,100원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예, 세니트는 지금 거래되는 가격대가 2,300원 선인데요. 1차 목표가 4,500원, 2차 목표가는 6,800원까지 자신감을 보여주셨습니다. 함께 매수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어떤 테마 위주로 보시는지 종목 추천 들어볼까요? 네, 이번 주는 아무래도 이제 7월 달이 그 전기차 테마 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기차 테마를 보는 이유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3일 전기자동차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민간과 함께 10조 5천억 원을 투자할 방침으로 지난 23일 오전 국회 업무보고에 앞서 배포한 업무 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선 산업부는 그 충전 걱정이 없는 전기차 운행 환경 조성 및 시장 수요 확대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하면서 기존 가스 충전소와 주유소 안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위한 규정 개정을 추진한 등 하반기 7월부터는 본격적인 전기차 시장의 이슈들이 쏟아질 시즌입니다. 아울러 삼성 전기차 출시가 임박함에 따라서 우리나라 전기차 부품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할 때입니다. 전기차 관련주 테마에 집중해보자라는 말씀이신데 그중에서도 종목을 공략한다면 어떤 종목을 보십니까? 그중에서 그 화신테크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 기업을 주목하는 이유는 지난 5월 24일 화신테크가 최근 전기차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세계적인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의 새로운 자동차 모델 부품 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테슬라 모델 3의 주요 부품 공급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화신테크가 최근 경량화 차체 셰시 등 금형 공급업체로 선정되어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데요. 16일 업계에 따르면 화신은 미국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의 지난해 6월 모델 S를 시작으로 같은 해 7월부터 모델 X의 브레이크 페달 등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고 다가오는 그러니까 다음 달 이제 며칠 안 남았죠. 7월에는 소형 SV 모델에도 부품을 공급 예정이라고 밝혀 새로운 재료로도 기대되는 그런 종목이긴 합니다. 화신 관계자는 모델 SX에 이어서 오는 7월부터 소형 SUV 모델에 브레이크 페달 등의 부품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확인됐고 화신의 자회사로서는 화신테크가 최대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7월경에는 지금 르노 삼성차, 그러니까 삼성 전기차가 초소형 전기차 스위지라는 이제 올 하반기 정식 출시되면서 국내 생산도 고려하고 있어서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할 때인데요. 이미 검증된 기업인 화신테크가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화신테크는 요즘 거래량이 서서히 증가하면서 급등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고 시가총액이 그리고 300억에 불과합니다. 유통물량 또한 150만 주에 그쳐 어떤 그 품절주에 대한 기대도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상상 2대 이상의 급등도 기대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7월이 지금 며칠 남지 않았죠. 다음 주죠. 전기차 테마가 7월을 다룰 것으로 확신하고 전기차 테마 및 관련 대장주로 화신테크를 주목했습니다. 저는. 예, 화신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래되는 가격대도 급등세라 5% 이상으로 올라 있는데요. 이 가격대 매수 가능한지 목표가 손절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은 그 거래량이 지금 약간 좀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만 또 거래량 계속 늘어날 걸로 보이고요. 손절가는 3,100원으로 하시고 1차 목표가는 정고점이 8,000원으로 하고요. 2차 목표가는 12,000원으로 하겠습니다. 이번 블랙시트로 인한 그 손실 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런 그 세니트나 이런 그 화신테크 종목으로 큰 수익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믿고 가는 발의 배경환 전문가 오늘 화신테크까지 들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현재 코스피, 코스닥 모두 견조한 흐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상승 반전이 됐네요. 코스닥 지수 어제보다 0.2% 상승한 649선에서 거래가 되는데요. 국내 증시에서 빼나갈 것으로 예상이 됐던 영국계 자금이 어제 오히려 매수가 좀 들어왔다고 하죠. 오늘 국내 증시도 끝까지 살펴보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